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군 복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연을 사랑해서 이번에도 강원도 깊은 산속의 작은 펜션을 빌리기로 했어요. 도시에 질린 저와 제 동생은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펜션은 산속 깊이 위치해 있었고 밤이 되자 주변은 놀랍게도 고요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향했고 저도 동생과 함께 방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어요.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불안함에 동생을 깨웠고 두 사람 모두 아주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확실히 펜션 안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과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지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보며 다가가 보았지만 그곳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나동그라진 컵만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소리를 따라 다시 안심하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왜 왔어? 라고 웅얼거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두려움이 몰고 온 순간적인 충동이었는지 동생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러나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동생은 외쳤죠. 형, 누군가 여기 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부모님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은 무사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함께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저는 쉽게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밤새도록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동생 역시 눈을 감지 못하고 뒤척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젯밤의 일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서로 눈치를 보며 어제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오늘은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일찍 출발하기로 하셨습니다. 짐을 챙기던 중 저는 방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걸 펼쳐본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수십 년 전 이곳 펜션에 묵었던 누군가가 남긴 것이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이곳에 갇혔어. 그제서야 어젯밤의 일이 다시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생과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우리는 서둘러 펜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펜션을 뒤로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미스터리로 남겨져 사람들에게 전해지곤 하죠. 지금도 그 펜션은 여전히 강원도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농촌 마을 구석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은 이미 몇십 년이나 비어있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곤 했다. 집 앞에는 낡고 부식된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낡은 글씨로 희망의 집이라 쓰여 있었다. 하지만 희망과는 거리가 먼 장소였다. 그곳에서는 길을 잃은 자들이나 어둠 속에서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이 마을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있었다. 김민수와 그의 아내 정연이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적한 시골로 이사 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 저주받은 집을 보고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민수는 이런 소문이 어디에나 있는 법이지. 별거 산일 거야 라며 웃었다. 둘은 집을 사서 정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는데 연희는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약간 신경질적이었지만 그냥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딪힌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창문 너머로 흐릿한 그림자가 보였다. 깜짝 놀라 민수를 깨웠지만 그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미 그림자는 사라진 뒤였다. 며칠이 지나고 둘은 집안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긁는 소리, 바람도 없는 날에 울리는 문풍지 소리,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 민수는 처음엔 이런 것들을 위층에 쌓아둔 낡은 짐들 탓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이를 무시하기로 하고 이웃들과도 친분을 쌓아갔다. 그러나 이웃들 역시 그 집에 대해 꺼림칙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 집에서는 다들 오래 살지를 못했어. 한 이웃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였다. 하루는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보관하고 있던 작은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부부는 그 집에 얽힌 옛날 이야기들을 발견했다. 희망의 집은 과거에는 지역의 고아원을 운영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여러 불행한 사고가 겹치면서 운영은 중단되었고 찬란하던 꿈들은 점차 어두운 그림자로 변했다. 그곳에 머물던 아이들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 마을의 전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연희는 꿈을 꿨다. 작은 아이가 희미하게 보이는 꿈속에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깨고 나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감에 잠을 설쳤고 민수도 겁에 질려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희 역시 동의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다. 짐을 싸던 날 밤,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지만 연희는 뭔가 미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연희는 갑작스러운 추위에 눈을 떴다. 그녀는 민수가 부엌에 있는 소리를 들었고 그를 찾아 나섰다. 부엌에는 민수가 없었고 대신 귀에는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녀는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오래된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아이들의 노래, 그리고 울음, 큰 공포에 사로잡혀 민수를 깨우던 순간 민수도 전기불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집에서 떠나야겠다는 그의 결심은 확고해졌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차에 짐을 싣고 도시로 다시 돌아갔다. 마을을 떠나는 길목에서 연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희망의 집에서는 마치 그들을 배웅하듯 오래된 창문 너머로 흐릿한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후 그들은 절대로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고 두 번 다시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둘은 그 집에 머물던 짧은 기간 동안 느꼈던 끔찍한 추위와 속삭임을 영원히 잊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시간과 함께 더 낡아질 뿐 그 안에 깃든 비밀은 아직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또 다른 누군가는 또다시 그 소름 끼치는 희미한 속삭임을 듣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작은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몇십 년 전에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그 건물은 마을 외곽에 불길하게 서 있다. 누구도 쉽게 그곳에 가지 않지만 매년 여름이 되면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이곳을 찾아오곤 한다. 소문에 의하면 그 학교에 들어가기만 해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학교에는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학교 건물이 아직 운영 중일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곳에는 한 성실하고 예의 바른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학교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모범생으로 통했다. 어느 날 그녀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는 소리 같았고 학교의 낡은 건물벽 안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가려고 했다. 그때 복도 끝에 있는 창문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보고 동결된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더니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혼비백산 달려나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아무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녀가 그 사건 이후로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항상 상냥하고 친절했던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눈빛을 띠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그녀는 결국 학교 인근의 작은 숲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그 학교는 결국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되었다. 그러나 그곳을 보면 여전히 그녀의 영혼이 그 건물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그 소녀가 마지막으로 보였다는 장소인 그 복도 끝 창문에는 밤이 되면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며 여러 간증이 올라오곤 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창문 밖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소문들이 퍼지며 이곳은 도시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특히 여름밤이면 겁이 없는 몇몇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험을 떠나곤 했으며 한 번 들어가면 반드시 일행 중 한 명은 정신을 놓고 만다는 말을 남기며 떠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떠도는 소문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무더운 여름밤에 소름 끼치는 전율을 선사하고 있다. 이야기가 오래된 학교의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그저 한낱 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건물을 두려워하며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커뮤니티에 들어갔다. 그곳은 평소에 내가 즐겨 찾는 곳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끌려서 들어가게 되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게시물을 클릭했고 그 안에는 한밤중에 겪은 기이한 경험담이 가득 차 있었다. 글쓴이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폐가를 탐험하러 갔다고 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곳에서 예전 때 가족이 살았지만 어느 날 밤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산발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은 쉽게 열렸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짙은 어둠과 함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플래시를 켜니 먼지 쌓인 가구와 여기저기 흩어진 생활용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방을 하나하나 탐색하던 중 그들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똑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의시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인물들의 눈동자가 실제 사람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들은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이들이 사용했을 법한 작은 방을 발견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인형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다. 그 인형은 다른 인형들과 달리 말끔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그 눈동자 역시 이상하게 생동감이 넘쳤다.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삼아 그 인형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집 전체의 창문이 흔들리고 문이 스스로 닫히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급히 1층으로 내려가려 했으나 계단 위에서 무언가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엔 사람의 형상 같아 보였지만 이내 그것이 미묘하게 일그러진 형태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왔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헐레벌떡 주차된 차를 향해 달려갔다. 차에 타자마자 급히 문을 잠그고 출발했지만 폐가의 복도에서 봤던 그 그림자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후로도 몇 날 며칠 동안 그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따라다녔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거나 창문 너머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래 마지막에는 두 사람 모두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생긴 일들을 잊어버리려 노력할 것이며 더 이상 이런 체험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글을 읽던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고 댓글에 달린 수많은 사용자들 역시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그 게시물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다시는 그 폐가 근처로도 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나 또한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는 혼자 늦은 밤에 집을 나서는 것이 꺼려졌고 그 게시판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의 디테일은 흐릿해졌지만 그날 느낀 섬뜩함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저 이걸 교훈 삼아 어떤 미지의 호기심도 현실에서는 추구하지 않기로 다짐했다.